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볼테르에 이어서 오늘은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와 루소는 둘 다 이제 프랑스 태생이고 사실은 볼테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지만 1778년에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생전에 혁명을 보지는 못했으나 평생을 계몽 사상과 사회 변혁에 이제 뜻을 두고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 이제 우리 채널이 마음 공부에 관한 채널인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사회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뭐 이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계몽 사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18세기 계몽 시대 계몽 사상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뭐 자유, 인권, 진보, 이성, 합리 뭐 이런 뭐 모든 그 개념들과 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계몽 사상에서 상당히 유래를 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몽 사상가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작용,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이미 다 생각하고 예측하고 사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한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사회혁명, 사회변혁에 선봉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이 행복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고백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뭐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이제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위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죠. 그건 발전입니다. 하지만 인간 개개인의 괴로움은 여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작업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오늘날 사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그 18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루소는 철학의 대상이 우주나 신이나 뭐 다른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존이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자기 성찰 속에서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걸 쓰는데 어, 자기가 이제 선하지는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개인사적으로 보면은 행복이라든지 안정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인생입니다. 평생 뭐 어떻게 보면 불행했고 논쟁에 휘말렸었고 혼란스러워했고 또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빈둥거리는 백수였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고 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근데 그 직업들이 주로 이제 을이죠, 을. 이게 나중에 사회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역마살이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옮겨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망상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사기도 치고 배륜 행각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바바리면 노출증도 좀 있었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졌던 그런 이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어느 순간에 이제 터져 나와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기본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 친구 중에 이제 디드로라고 이 사람도 계몽사상가인데 이 신성모독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친구를 이제 면회하러 가던 도중에 이제 이게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모라지경의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엄청난 빛에 쌓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흥분되고 취한 듯하고 생각이 둑이 터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생각이 밀려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한 30분 있다가 깨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자기가 느꼈던 것의 정말 희미한 그림자 일부분을 가지고 평생 내가 이야기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때의 그 느꼈던 그런 두 가지인데, 이 황홀경 체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다. 가만 놔두면 선하다. 그런데 이 사회, 국가, 제도가 이 사람들을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소에 있어서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고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때부터 일찌감치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또 그 대척점에서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 사람의 뭐 교육론, 사회계약론, 뭐 모든 저작에서 동일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인간의 원초적인 자연성, 자유, 그것과 사회국가의 억압성에 대신해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교육은 사회국가 편을 들 것인가, 인간의 편을 들 것인가? 당연히 루소 입장에서는 이 교육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위상이 이제 뭐 논문도 쓰고 저서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위상이 점점 올라갔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루소는 기질적으로 이제 그 우울하고 또 병고에 시달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이 심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고독과 고립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도 병이 안 나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파리와 제네바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파리와 제네바 하는 도시와도 불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온다라고 하는 추적망상증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신이 매우 피폐해지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명성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제 혁명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혁명이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루소가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루소가 그러면 어떤 정신사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